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기본서는 266 펴보세요. 266 보시고, 여기서 이제 서류 파트예요. 자, 서류 파트고. 자, 서류가 이제 좋은 점은요, 갈수록 비중이 좀 줄어요. 출제 비중이. 이게 뭔가 하면 서류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좀 줄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흐름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세요. 크게 이렇게 6가지 정도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보세요. 등기 신청 정보.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 뭐죠? 등기 신청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등기 원인 정보는 뭐예요? 계약서. 계약서를 이렇게 불러요.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보시 이제 명칭이 이제 등기필 정보죠. 이건 과거에 우리가 맨날 그렇게 했어요. 등기 권리증 그랬죠. 권리증의 정식 명칭이 뭐다? 이게 등기필 정보. 인감은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가끔 등기에 그런 말 나와요. 등기할 때 제3자 허가 동의를 요한다 이런 말 됐고. 또 이제 그 외. 그래서 일단 우리 시험은 여기 앞에 4가지죠. 4가지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 2개는 이제 뭐 기본적인 흐름만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4개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하세요. 이제 등기 신청 정보. 첫 번째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 등기 신청서고 요거 이제 처음에 요거 나와요. 이제 작성 방법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원칙은 요거예요. 일권 일신청 정보주의다. 또 하나 우선 일권 일신청 정보주의는 무슨 뜻? 건수마다 신청 정보 따로 적어라 그 말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에 요게 시험 나와요. 이제 예외 조항 일괄 신청. 그 책에서 일괄 신청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이제 사건 하나 기억하세요. 사건 대표 사건은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을이갑에게 대금을 주고 소유권리 하겠죠. 자 근데 보세요. 자 소유권리 할 건데 갑이 을에게 토지를 이렇게 3개 팔았어요. 세 필지를. 자 10, 11, 12 3개 팔았다. 그러면 신청서가 원칙은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근데 이제 포인트 보세요. 그럼 3개 사고 팔았죠. 3개 다 목적이 똑같아. 소유권이죠. 3개 다 원인 똑같아요. 매매. 그리고 토지 3개가 등기소가 관할이 똑같아. 굳이 그때는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때는 이제 하나의 서류에 부동산을 여러 개 적을 수 있다. 요게 뭐다? 요 이제 일괄 신청.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가 이제 뜨는 부분이에요. 일괄 신청. 보시고 책 좀 보세요. 책에서 일단 그 기업번 2번의 기업번 266 제일 끝에 기업번. 자, 줄 그세요. 첫 번째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줄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한 때 하나요. 요건 3개 나왔죠. 관할이 똑같아야 되고 등기 목적과 등기가 동일할 때 그때가 이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기 있죠. 더 알아보기에서 1번 별표 더 알아보기 1번. 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꼭 그 말이 와야 돼요. 줄 그세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자,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 등기를 신청할 때. 자, 그거 하나만 보시고. 자, 사건이 이거예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딱 가서 돈 빌렸어요. 100억. 자, 보세요. 자, 100억을 빌리면 담보는 얼마쯤 제공해야죠? 100억보다 훨씬 많아야죠. 근데 갑이요. 100억짜리 없잖아요. 막 끌어 모아야지. 자, 자기 토지, 건물 상관없어요. 부족해. 자, 을의 토지, 자, 병에 건물 넣었어요. 그럼 봐요. 이게 지금 100억에 대한 한개 담보죠. 근데 갑 거고, 을 거고, 병 거죠. 어차피 100억에 대한 한개 담보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해라 그 말입니다. 꼭 그 말 알아야 돼. 같은 채권 담보일 때 그 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이 우리 시험에 2번 떴어요. 정답으로 이렇게 이제. 그 주요 지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직은 보지 마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첫 번째 6이에요. 일괄 신청 됐고.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 주로 과거에는 요거 나왔어요. 간인과 정정인. 자, 또 이제 그 구분할게요. 간인과 정정인 뭔가 하면 자, 사건 보세요. 사건. 갑과 을이 부동산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매도인 매수인이 많아요. 그러면 신청서 매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 많아지겠죠. 근데 등기할 때요. 신청서 빠뜨리면 돼야 안 돼요? 신청서 빠뜨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앞장을 이렇게 절반을 딱 접어요. 왜 이제 앞장 뒷면, 뒷장 앞면이죠. 가운데 도장을 딱 찍어야 돼. 그래서 간인이야. 사이간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권리자, 의무자, 다수인. 간인은 누가 한다? 뭐 그중 1인. 다시. 자, 그중 1인인데 진짜 한 명이에요? 각각 1인이에요. 각각 1인이지. 권리자나 의무자나 되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간인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정정인이 남아요. 자, 보세요. 정정인. 자, 글씨 썼어요. 틀려서 글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지우고 위에다가 제대로 쓰고 도장을 딱 찍어야죠. 요게 뭐다? 정정인. 그러면 정정인은 누가 다니래요? 이건 전원 다. 그래서 이제 요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자, 간인은 법에서 그중 1인 그래요. 자, 그중 1인인데 자, 엄밀히 말하면 뭐고? 각각 1인이고. 정정인은 누가 한다? 전원이다. 여기지. 그래서 우리 책곡에서 이제 3번과 4번 두 개를 묶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3번과 4번입니다. 5번 좀 볼게요. 5번. 5번의 니은번 별표. 5번의 니은번. 니은번. 자, 위에 서면에 적은 문자에 정정, 삽입, 삭제를 한 경우에는 글자 수를 난해에 적으며 문자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자, 줄으세요. 이에 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날인 또는 서명이죠. 근데 29회 때 그 시험 나왔어요. 날인하고 정정, 날인하고 서명한다. OX, X. 날인하고 서명이 아니고 날인 또는 서명이에요, 이제. 그렇게 시험 나왔어요, 그렇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글자를 지웠어요. 지우면요. 옆에다 적어줘. 삭3 이렇게 적어요. 삭3이 가면 삭제 세 글자 그 말이에요. 글자 정정했죠. 그때는 여기 적어줘. 이제 정3 이렇게. 정3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필요 없고 대신 이제 기억하세요. 자, 날인하고 서명 또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이다. 그거 알아야 돼, 이제. 그렇게 시험 내면 아주 끝장이에요. 치사한 것들이 그렇게 냈어요. 자, 이제 그걸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신청서 적어야죠. 자, 보세요. 일반적 필요적.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 필요적이죠. 이거는 모든 등기의 공통사항 그 말이에요. 자, 외우지는 말고, 자,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하죠. 그럼 제일 먼저 신청서에는 부동산 표시는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요. 적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목적, 등기원인과 연월일 적어야 말아요. 적어야죠. 그 다음 이제 신청인도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 제출 연월일 또 이제 등서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읽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책의 줄만 제가 한번 거볼게요. 자, 거기 267 그 끝에 동그라미 2번 일반적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일반적 필요적. 기억번에 줄 그세요.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하나. 제목만 보시고 세부사항 보지 마요. 자, 뒤로 가서 이제 니은번. 자, 신청인은 별표 하나 쳐주시고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 디귿번 등기원인과 연월일. 자, 몇 월 며칠 매매계약 적어야 되겠죠. 리을번에 등기 목적 제목 적어야죠. 이제 그 다음 이제 비읍번에 등기소 표시 여기 관할 등기소. 그럼 이제 15번에 신청 연월일. 엄밀히 말하면 신청서 제출 연월일 이렇게 이제 그만큼 이제 필요적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요거 읽어보시는 파트고요. 만약에 문제를 꼭 내고 싶어요. 출제비 꼭 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신청인은 낼 수 있어요. 자, 신청인데 이제 보세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갑과 을에 뭐 적어요? 갑과 을에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죠. 자, 우리나라는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법 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다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구분하세요. 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는 등기부에요. 법인에 뭐 적을까요? 법인의 명칭, 사무소, 그 다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적어줘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적어주고. 근데 자, 법인하고 등기할 때 등기 신청은 누가 했죠? 대표자가. 그러니까 대표자 적어야죠.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그 다음 뭐 적어요? 아니야, 없어. 요거만 쓰는 거야. 또 봐요. 비법인. 우리나라는 비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법인에 뭐 적어요? 명칭, 사무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쓰고. 그럼 이제 신청은 누가 했죠?
대표자와 관리인이 뭐 적어야 돼? 대표자 관리인 이제 성명, 주소와 요거 들어와야 돼.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유. 법인은 설립등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인은 법인만 책임지는 거예요. 법인에 이제 딱 적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대표자와 관리인이.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는 적어줘요. 여기 없어. 주민등록번호가. 또 하나 이제 비법인. 비법인은 얘들은요 설립등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들은 실체가 명백불분명. 불분명하죠. 그래서 일단은 적어줘요. 비법인의 명칭, 사무소 적어주고. 그 다음 이제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뭐가 들어왔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자, 단체가 책임 못 지면 대표자 네가 져라 그 말이에요. 차이점이죠. 그래서 법인에서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만 하세요. 법인만 책임지니까. 근데 비법인은 모두 들어왔다? 주민등록번호. 이게 차이점이라고 이제. 요거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책 보세요. 자, 그 박스에서 두 번째 점 보세요. 세 번째 점 별표 치고 박스 속에 세 번째 점. 자, 법인 아닌 사람자 다닐 때 거기 이제 명칭, 사무소, 그 다음 부동산 등기용 동서 들어오고, 그럼 줄 그세요. 대표자 관리인에 뭐 적어라?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 차이점이 이렇게 이제. 이제 요걸 시험 내면은 되게 어려운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됐고. 자, B번의 별표. B번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B번. B번에서 이제 권리자가 2인 이상. 자, 그럼 보세요. 공유인 때는 뭐 적어야죠? 공유는 지분을 적어줘요. 합유는요, 합유인 뜻만 적어줘요. 달라요. 공유는 뭘 적어야 되고? 지분을. 합유는 합유인 뜻. 자, 그러면 합유 지분은 왜 안 적을까요? 합유 지분 왜 안 적어요? 합유도 지분이 있어. 왜 지분이 없어? 근데 합유 지분 처분이 안 돼요. 처분 못 하니까 굳이 그 지분 적을 필요는 없다. 그 차이라고 이제.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공유는 뭘 적어야 되고? 지분을. 합유는 합유인 뜻.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시험 단골 지문입니다. 현재. 자, 그리고 뭐 다른 지문들은 의미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럼 여기 필요적이었어요. 필요적이고. 자, 필요적의 반대말 이게 이제 임의적 그래야죠. 자, 주의하세요. 임의적이란 말은요. 다른 법은요. 임의적이란 말은 쓰든 말든 맘대로 그 말이거든요. 등기는 달라요. 약간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책에서 자, 일단 자, 269에서 269 그 3번의 니은번.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예요. 또한 그 내용이 법률에 유예되지 않아야 되고. 그럼 디귿번.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원인 정보에는 적지 않아도 무방하나. 자, 그 다음 줄 그세요. 등기 원인 정보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임의적 사항이죠. 자,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과 을이요. 특약을 막 아무거나 매주오면 그 특약을 다 등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임의적 사항도 법에 근거 요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자, 임의적 사항은 원칙은 쓰든 말든 맘대로 그 말이죠. 등이 좀 다른 경우가 면 임의적 사항을 계약서에 적었어요. 계약서에. 그럼 이거는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돼요. 계약서에 안 적으면 쓰든 말든 상관이 없죠. 중요한 게 계약서에 적으면 신청서에는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할 수 있다. 기록해야 한다예요. 그 약간 의의 조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장난칠 때 그렇게 하겠죠. 임의적 기록사항을 원인 정보에 기록하는 경우에 신청 정보에 기록할 수 있다. 그게 X다 그 말이에요. 이제. 기록해야 한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되고, 그 다음 장 가보실래요? 자, 그 다음 장. 이게 이제 신청서 양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 기회가 되시면 스스로 셀프 등기하세요. 그랬죠? 괜찮아요. 그 막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요게요. 아파트를 사고 팔았을 때 쓰는 양식이에요. 딱. 요게 현재는요.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딱 떠 있어요. 양식이. 이렇게. 가면 되고, 자,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표시라고 돼 있죠. 그거 되게 복잡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요. 보세요. 요즘은요. 자, 대법원 사이트에 씁니다. 그랬잖아요.
사이트에서요. 소재 지번을 치고 엔터 탁 치면요. 이거 자동으로 다 들어가요. 이거 다 쓸 필요 없다 그 소리예요. 이제 됐고. 첫 번째요. 그 밑에 등기원인과 연월일 나와 있죠. 2014년 1월 2일 매매고 등기 원인이고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고 그럼 의무자 권리자 뭐 적었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여기가 이제 신청서 앞면이에요. 그 다음 장이 뒷면이에요. 자, 다음 장 가보세요. 자, 시가 표준액 및 채권 매입 금액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등기할 때 세금 얼마 낼지 알아야 몰라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 몰라야 되니까 자, 등기하는 날 계약서 가지고 구청 가세요. 구청 딱 가면요. 딱 뒤밀면 세금 얼마를 알려줘요. 세금 내고 거길로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채권 매입하고 그럼 등기 수수료 내고 그리고 등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금액 얼마라고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쭉 가서 이제 첨부서면 보실래요? 첨부서면 거기 보세요. 이제 자, 좋은 게 뭔가 하면 자, 옛날에 종이 신청서는요 첨부서면이 빈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내가 다 알아봐야 돼요. 뭐가 필요한지를. 지금은 여기다 이제 뭐가 필요한지 다 쓰여 있어요. 지금은 거기 쓰인 대로 때 가면 끝나 그냥.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매매계약서 첨부해요 안 해요? 해야 되겠죠. 그럼 취득세 미리 내야죠. 영수증. 자, 등기 수수료 미리 내야 되고. 그럼 등기 필증 뭐 이제 첨부했네요. 옆에 갔더니 이제 토지대장 등본이 2통 필요하죠. 자, 보세요. 거기 토지대장 등본 왜 2통 필요할까요? 그렇죠. 옆에 갔더니요. 서초동 100번지, 101번지 토지가 2필지예요. 그래서 2통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럼 아파트니까 집합 건축물 대장 1통 필요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자, 다시 주민등록 등초본 요거는 왜 각 1통? 권리자 하나, 의무자 하나, 2통. 그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자, 그러면 자, 중개사법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공부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신고하고 하면 이제 확인하고 못 올려줘요? 신고 필증 줘요. 그것도 등기할 때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인감증명 1통 이렇게. 뭔가 좋은 게 지금은요 보세요. 그 등기에 맞게 다 쓰여 있어요. 첨부 서면이. 거기에 쓰인 대로 그냥 때 가면 끝나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 3년쯤 전에요. 어느 학원 갔더니 1월달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마침 잘 됐습니다. 내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1월달에 학원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렸어요. 여기 했어요. 이제 했고. 근데 그분이요 한 해 동안 등기를 3건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붙었어. 그 합격서 모임 갔더니 오셨어요. 근데 시고더니 저는 올해 공짜로 공부했습니다. 이래요. 맞죠? 등기 3건 했으니까 혼자 셀프 등기 했으니까 학원비 건졌죠. 그거 붙었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막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등기가 옛날처럼 막 지금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옛날에 되게 고급 정보였어요. 아무나 못하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그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특징. 자, 우리 시험은요. 신청 정보는 요거 시험 나왔어요. 간인과 정정인. 시험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요거 나와요. 일괄 신청 파트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위주로 보시면 돼. 그래서 내용을 막 많이 보실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됐고, 이제 하나 끝났고요. 그다음 이제 2번째는 그거 와야죠. 등기 원인 정보. 자, 보세요. 자, 등기 원인 정보는 뭐예요? 그거는 계약서고. 자, 원인 정보 계약서고요. 첫 번째 의. 자, 2번째는 이제 요거 나와요. 원인 정보 유형. 아까 우리 한 거 기억해 보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뭐다? 판결서 그랬죠. 또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랬지. 이게 되게 다양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제 다양하더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는 시험 나오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거민계약서. 또 하나 또 물어봐야죠. 자, 거민계약서 언제 공부했죠? 중개사법에 나왔어. 근데 이제 달라요. 뭔가 하면 똑같은 거민제도인데요. 중개사법에서는 그게 나와요. 시험에. 거민 절차가 나와요. 우리 시험은요. 거민의 대상이 아니고 고개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훑어보시면 돼. 보시면 이제 그럼 자, 이제 고개 드시고 일단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거민. 거민의 이유가 있어요. 거민 이유가 뭔가 우리가요. 과거에
자, 부실 등기 방법 되게 많이 했어요. 계약서 쓸 때 어떻게 계약서 작성해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막 금액을 막 늘렸다 줄였다 제 마음대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부실 등기가 많았어요. 또 투기 활용됐죠. 그래서 이제 부진정한 등기를 방지하고 투기업체 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국가기관에 확인을 받아라. 그게 거민입니다. 그렇지? 거민이고. 그럼 이제 요거 기억하세요. 거민은 언제 거민 대상? 딱 두 단어. 거민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예요. 딱 두 개. 요거 외워야지. 이렇게. 다시 거민은 언제 거민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우리 시험은 요거 나와요. 거민 요부가.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자, 고개 드시고. 자, 펜 놓고. 자, 쓰지 마세요. 요거 이제 혼자 풀어봐야 돼, 자꾸. 자, 다시요. 거민은 언제 거민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럼 첫 번째, 소유권 등기하는데 원인이 계약이 아니야. 상속, 수용, 시효 취득. 자, 이런 경우라면 거민은 받아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냥. 자, 두 번째는 계약은 계약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에요. 자,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또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 이때는 거민은 받아야 말아요. 왜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럼 이거 어때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는 그때는 받아야지. 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자꾸 활용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는데 요 계약의 일방이 이제 국가나 지자체라면 이때는 거민은 받아야 말아요. 왜 안 받아요? 자, 국가나 지자체 부실 등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믿어야 편하겠지. 그래서 안 받는 거야. 그럼 또 이제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럼 별도로 거민은 받아야 말아요.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는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법에 쓰이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 받으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또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어요. 거민은 받아야 말아요. 왜 안 받아요? 거기도 의제조항. 신고 필증 받으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이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는데 등기 원인 정보가 이제 판결서 정본이라면, 자, 다시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는데 원인 정보가 판결서 정본이라면 이때는 거민은 받아야 말아요. 응, 받아야 돼. 정답은 얘야. 자, 맨날 하는 말,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특징이 있어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납득이 안 가는 애들.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이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원인 정보가 판결서라면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대요. 보장이 되잖아요. 받을 필요 없다가 맞는데 여기는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받습니다. 요게 이제 부특법 법률 조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답은 요게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외운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결론 이거예요. 거민은 언제 거민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걸 자꾸 이렇게 대입시켜 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풀리는 파트지. 이걸 외워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 더. 자, 거민은 이제 시군구가 해야죠. 자, 그러면 거민권자는 거민할 때 형식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한다. 요까지. 이것도 이제 시험으로 하면 이제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거민권자는 부진정한 등기를 방지하고 투기 억제 목적이 있으므로 심사 시 실질적 심사를 요한다. 그럼 또 마음이 흔들려. 아셔야 돼. 형식적. 그래서 우리 시험 요거 시험 나와요. 요 이제 요만큼 책 좀 볼게요. 자, 그 뒤에 가서 이제 273. 그 양가로 5번. 자, 별표 하나만 치시고.
한 개짜리예요. 2번에 보세요. 2번의 기억번. 파란 글씨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돼 있고. 그다음 이제 니은번 이 별표. 자, 니은번 등기원을 지명하는 정보가 집행력있는 판결서, 판결 같은 효력받는 조서인 경우에 판결서나 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주로 정답으로 이제 뜰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다음 그 동그라미 3번이 있죠. 검인이 필요 없는 경우. 이건 외운 게 아니고 저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계속 따져보시고 이제 하나만 보고 갈게요. 거기서 니은번 있죠. 그 니은번에서 첫 번째 줄 중간에 줄 준 거 주세요. 니은번 첫 번째 줄 중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경우. 줄 긋고. 그럼 여기는 보세요.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하는 경우죠. 검인을 받아야 말아요. 왜 안 받아요? 그렇지. 거기는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야 지금. 그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검인은 꼭 이거 나와야 돼요.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 두 개를 주의하셔야 돼 이제. 그럼 자 다시 한번 이거 어때요? 신탁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을 받아야 말아요. 신탁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받아야지. 신탁 해제도 계약이잖아요. 이전 등기잖아요. 그럼 받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지 비교.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나오죠. 5번 지문 줄거주시고 5번. 심사할 때 어떤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한다. 자, 그만큼.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정답으로 이제 뜰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274에 가면은 자, 거래 신고 필증은 요거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277 가세요. 이제 어려운 소리 하나 또 해결해야죠. 자, 이제 등기필 정보. 우리 시험에서 이제 가장 좀 흔히 나온 소리 중에 하나예요. 등기필 정보. 보시고.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뭐 의 나올 거고요. 요건. 자, 이렇게 하세요. 자, 다시.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그거 알아야 돼.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다시. 자, 누구 거라고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다. 정식 명칭 꼭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요. 이제 등기할 때는 이 정보를 첨부함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다 내야 돼요. 등기할 때는.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하세요. 외우지 말고요. 자, 잘라봐야 돼요.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이걸 이제 하나씩 대입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자, 불첨부. 첨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첨부. 경우를 새로 자를게요. 첫 번째. 만약에요. 등기하러 가는데요.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으면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는 등기는 뭐가 있다? 그게 요거죠 이제.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의무자가 아예 없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서 권리에 관한 그랬죠. 그럼 만약에 자, 권리 등기가 아니라면 자, 다시 권리 등기가 아니다. 권리 등기 반대말 뭐? 표시의 등기. 그럼 표시 등기할 때는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는 거지. 어차피 권리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흔히 이제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또 요것도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것도 있어요. 멸실 등기. 아까 나왔죠. 표시 등기. 자, 지난 시간에 자, 표시 등기는 크게 세 개였었어요. 첫 번째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두 번째가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또는 멸실 등기할 때 이렇게 있었어요. 됐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 자, 진정성 보장.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죠. 그러면 또 진정성 보장. 대표는 뭐가 있어요? 이거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또 하나가 간공서 촉탁 등기. 자, 기억나요? 자, 보세요. 자, 간공서 촉탁 등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불첨부. 우리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외운다가 아니고 이렇게 활용하셔야 돼. 첫 번째, 등기 의무자가 없을 때.
그 책에 줄 그세요. 거기. 그래서 이제 277 보시면 이제 거기 첨부유하지 않는 이용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에요. 이제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거기가 의무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무자가 없을 때고. 그 다음 장 가주실래요? 다음 장 가서 이제 판결과 촉탁이 있는데, 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권리 등기 받는 말은 뭐고? 표시의 등기고. 진정성 보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판결이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칠판 한번 보세요. 판결. 자, 판결의 등기 자꾸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사건 잘 말씀드릴게요. 자, 사건 보세요. 자,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을이 갑에게 대금 줬어요. 이제 을이 갑에게 얘 그만 등기 넘겨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갑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자, 갑이 협력을 안 하면 을 혼자 등기할 수 없다죠. 없으니까 이제 을 어디 가야죠? 법원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상 없어요. 판결 나왔어.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러면 판결 떨어지면 누가 등기하러 가요? 을이 가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승소한 을이 등기소에 이제 뭐 가지고 가야죠? 판결 써가지고 등기하러 가야죠. 문제를 보세요. 자, 승소한 을이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 이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해? 자, 보세요. 요 갑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요 판결을 잘라야 돼요.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신청할 때는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는 거지. 첫 번째고. 두 번째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요, 을이 등기를 안 해요.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등기 안 하면 세금은 이제 누구한테 나와요? 갑한테. 그럼 이제 등기 안 하니까 갑이 법원 왔죠? 소송제기 딱 했어요. 그때 판결 나왔어. 자, 을은 갑의 등기를 인수하라. 이것도 이행 판결이에요. 인수하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누가 등기하러 가요? 갑이 가야지. 여기서 보세요. 이제 승소한 갑이.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 이때는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있으니까, 직거니까 갖고 와라 그 말입니다. 이게 달라져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시험 지문에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나오면 원칙은 첨부 안 해요. 잘라서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신청할 때는 첨부? 권리자 안 한다지.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한다. 왜 한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막상 시험 뜨면 당황스러워져요. 이렇게 이제 주의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이 불첨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서. 됐고. 그래서 여기 책에서 이제 그 책 줄 준 거 볼게요. 278 꼭대기 3번 판결. 자, 크게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서 줄 거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고. 이제 파란 글씨 줄 그세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경우에는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한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제 한 개 더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요게 와야 돼요. 정보를 멸실했을 때. 자, 멸실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갑에게 대금 줬고 을이 갑한테 야 등기하게 정보 내라 이렇게 합니다. 요 갑이요. 등기필 정보 잃어버리고 없대요. 자, 보세요. 자, 정보 저거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갑이 없어요, 지금. 그 갑한테요. 야, 너 없다며? 너 평생 그 집 살아.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선 첫 번째요. 그럼 갑이 정보 없어졌어요? 그럼 갑이요. 등기소 가서 재발급 신청하면 재발급 해줘요, 안 해줘요? 재발급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방법이 3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보세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 요거는 권리자 확인하는 거예요? 의무자 확인하는 거예요? 의무자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돼. 첫 번째는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다. 갑이 등기소 딱 와서 얼굴 딱 보여줘요. 내가 갑이다 왜? 딱 보여주고
신분증 비교해주면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되겠지.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줄 그세요. 요건 반드시 중요한 게 변호사 법무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는 이제 공증받으면 돼요. 공증서 부본. 이렇게. 방법은 세 가지.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다시 확인할게요. 갑이 정보를 멸실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는 공증서 부본. 그래서 이제 30회 시험 때 요거 시험 나왔어요. 불청물 멸실 묵혀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등기 의무자가 정보를 멸실한 경우에 등기소에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X. 제발고 절대 안 해줍니다. 이제 됐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래 시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포인트. 만약에요. 출제위원들이 왜 그러지 않아요? 맨날 새로운 문제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밑에 있는 등기 예규예요. 그 밑에 등기 예규 별표 3개. 자, 보시고 이제 자, 순서 자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원래 과거에는 등기 필증 그랬거든요. 지금은 등기 필증이 아니고 뭐다? 등기 필 정보예요. 정식 명칭이. 근데 여기 이제 약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자,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했죠. 자, 과거에는 등기 필증입니다 그랬죠. 특징이 뭔가요? 옛날에 등기 필증은 어떤 등기인지 등기하면 다 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작성한 경우가 약간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거기 1번 별표 한 쳐주시고 작성하는 경우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뭐 줄거주세요. 첫 번째,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등기할 때. 자, 무슨 등기할 때?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등기. 그럼 만약에 말소 등기할 때, 멸실 등기할 때, 그때는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 첫 번째요.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등기할 때. 그 박스 1번에 있죠? 이제 짠 글씨 적어놨어요. 자, 두 번째는 권리의 설정, 이전을 위한 가등기할 때. 자, 이유. 요 가등기도 권리등기예요. 권리등기니까 가등기도 주겠다 그 말이고. 세 번째, 권리자를 추가하는 꼭 요 말이 와야 돼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등기 할 때. 자, 이제 이런 거 어때요? 소유자가 이름 바꿨어요. 아까 했어요. 소유자가 이름 바꾸면 무슨 등기해야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자, 그러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하면 정보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예요. 소유자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여기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그랬어요. 자, 뭔가 하면 이제 이거예요. 토지가 A의 단독 소유였어요. 요거를 A, B의 공동 소유로 바꿔놨어요. 그럼 보세요. 원래 A의 단독 소유였죠. A, B 공유죠. B도 이제 소유자죠. 그럼 얘는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변경이 아니고 권리자가 추가되는 요거만. 그럼 이제 보세요. 요거 말고 다른 등기는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나온다. 이제 세 개 나와야 돼. 다시 첫 번째 무슨 등기했을 때?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등기했을 때. 두 번째는 설정, 이전을 위한 가등기했을 때. 세 번째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정 등기할 때. 이렇게 이제 요거 아셔야 돼. 됐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시험 내기 좋은 부분이 기본사항이에요. 이렇게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거 해야 돼요. 정보를 딱 받아오면 그 정보에는요 1년 번호와 비밀번호가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이제 1년 번호 몇 자리? 12자리고 비밀번호는 50개. 요게요. 재작년에 공무원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필 정보에는 1년 번호는 50자리, 비밀번호는 12개를 부여한다. 그게 기출지문이에요. 공무원 시험 문제. 오케이. 1년 번호 몇 자리? 12자리. 비밀번호 몇 개? 50개. 이렇게 되고. 그럼 또 이제 주요 지문. 요거 해야죠. 자, 작성 방법이에요.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자, 을 앞으로 등기해야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등기 신청은 누가 하죠? 을이 하겠죠. 그러면 등기소는 누가 앞으로 등기해줘요? 을 앞으로. 그럼 보세요. 신청 을이 했죠. 명의 을이죠. 뭔가 하면 대부분 등기는 등기 신청인
등기 명의 양자가 일치 불일치? 일치예요. 그래서 등기하고 남은 을에게 이제 뭘 준다? 등기필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여기 등기 신청인가 명인이 일치하면 줍니다. 근데 만약 문제가요. 등기 명인과 신청인이 양자가 불일치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돼야죠. 그게 주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279 3번에 1번 꼭대기 3번에 양가 1번 자, 그 친한 글씨 적어놨어요. 부동산 및 등기 명의된 신청인별로 작성한다 됐고 그 다음 주 보세요. 자, 그러므로 자, 줄 그세요.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등기 중 어느 하나 등기를 했을 때는 명인을 위한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1, 2, 3, 3개 묶어놓고 별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도 촉탁 등기도 별표. 그래서 이제 이렇게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4가지예요. 자, 집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무슨 등기했을 때? 채권자 대위 등기. 이제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이죠. 자, 다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채무자. 일치 불일치. 불일치니까 안 만드는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직권 보존 등기. 세 번째, 승소한 등기무자 신청했을 때. 다시. 지금 보세요. 승소한 등기무자가 신청했죠. 그럼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승소한 등기무자가. 의무자가.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등기 안 하고 있어요. 갑이 갔죠? 판결 나왔어요. 을은 갑의 등기를 인수하라. 이때는 누가 등기하러 가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해야지. 그럼 신청은 누가 했고? 승소한 의무자가 했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패소한 권리자 앞으로. 양자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죠. 이제 금방 본 지문이었어. 표정이 또 난해한 표정이에요 또. 자, 그 다음 이제 간공서 촉탁 등기했을 때. 자, 이제 요 두 개도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자, 이제 칠판 보시고 자, 사건. 자, 이제 사건 보세요. 자, 지난주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갑과 을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흔히 임차권은 등기를 해요, 안 해요? 등기 안 하죠. 쭉 살다가 기간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하면 이제 을이 갑한테 보증금 내놔 이렇게 했죠. 근데 갑이 보증금 안 주고 뻗혀요. 그럼 문제 보세요. 을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소멸해 버려요. 문제는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 만료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줘요. 임차인이 이사 갈 수가 없지. 이때 이제 을을 위한 제도가 뭐가 있다? 그 이제 임차권 명령 등기. 그럼 이제 을은요. 임차권 명령 등기 신청 어디다가 해? 그렇지, 법원에 가야지.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제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을 딱 했어요. 첫 번째는 보세요. 요건이 있어요. 자, 임차권 명령 등기는 계약 기한이 끝난 후에 존속 중에 끝난 후에만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계약 끝났어요. 두 번째 보증금 반환이 없어요. 법원 신청했죠? 이상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이상 없으니까 이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 해야죠. 그 문제는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는 이제 자, 을이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한다. 그렇죠? 지금 법원에서 따져보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법원이 하니까 뭐다? 이게 촉탁이지. 촉탁. 우리 지난주에 그때 나왔어요. 촉탁 등기할 때. 촉탁 들어오면 이제 문제 보세요. 자, 등기한 이제 보세요. 등기하겠죠. 그 문제 보세요. 신청은 누가 했어요? 법원이 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했지. 여기는 일치 불일치? 이게 촉탁 등기죠. 이렇게 이제 불일치하고. 근데 한 개 더. 촉탁이 딱 들어왔어요. 등기하는 이제 무슨 등기해야 돼요? 임차권 명령 등기 해야죠. 등기하러 딱 봤더니 갑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미등기라면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등기하니 자, 미등기라 못하겠다. 촉탁 홍보를 돌려 보내버리면 요 을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문제는 등기가는
법원 촉탁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하는 갑의 건물에 무슨 등기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의뢰 등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근데 문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누가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 직권 등기잖아. 신청인이 아예 없다고. 작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이제 정답으로 이제 만들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요 그림은 이제 기억나시죠? 요 그림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 적어도 한 20번은 볼 거예요. 적어도 20번. 그래서 작전이 뭐라고요?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이제 4월 달이죠. 4월 달이니까 너무 쫓기지 마요. 지금 4월인데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여기 제가 사이트 들어갔더니 197 남았던데요. 하나 줄었겠다. 이제 196이겠다. 이제 충분히 196일 남았는데 뭐 걱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자꾸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등기 예규가 한번 시험 나올 것 같아요. 단독 문제로 이렇게 이제 시험 내면요 2가지예요. 작성하는 거 물어보거나 작성 않는 거 물어보거나. 2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됐고. 자, 하나 더 보실 질문은 어딘가면요. 거기 볼게요. 4번 보세요. 4번. 정보 통지 방법이 있죠. 거기서 쭉 가서 동그라미 2번 대리인 신청 찾았어요? 4번에서 동그라미 2번 대리인 신청. 자, 옆에 보세요. 전자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누가 이제 신청했어요? 대리인이. 자, 등기일 정보를 권리자 자신이 직접 전송받을 수는 없고. 자, 이 얘기예요. 지금 뭔가 하면 자, 계약을 체결했죠. 갑과 을이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누가 등기 신청했어요? 법무사 A가 했다 그 말이지. 법무사가 등기 신청했으니까. 등기소가 이제 등기하고 나면 보세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가 을에게 직접 줘요? 법무사를 줘요? 법무사를 주겠지. 법무사를 주고 다 지금 법무사가 이제 어떻게 한다? 을에게 주겠지. 아, 이게 원래 등기 못하는 건데 난익할 수 있었다고 막 그러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꽁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자, 대리인이 전송받은 후에 권리자에게 뭐 송신하거나 전달한다 이렇게 이제. 뭐 그 문장은 누가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됐고요. 저 양식 함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가보세요. 자, 3장 제일 뒤로 가보세요. 3장 제일 뒤에. 자, 309페이지. 309. 거기에 이제 양식이 있죠. 등기필 정보. 등기하고 나면요, 요거 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박스 속에 권리자 김갑동 돼 있죠. 밑에 쭉 보니까 접수일자와 번호 있고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 매매. 등기 내용을 쭉 적어줘요. 이렇게. 됐고. 그 바로 밑에 1년 번호 나와 있죠? 아까 나와서 1년 번호 몇 자리? 12자리. 그 밑에 비밀번호 몇 개? 50개. 근데 그 비밀번호 보세요. 비밀번호. 그게요. 우리 옛날에 인텔 뱅킹 할 때 보안 카드예요.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옛날에요. 등기 필증은 통째로 넘겨줬어요. 서류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요 갑이 주기 싫죠? 그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거기 1년 번호 있죠. 1년 번호 12자리랑 비밀번호 하나 알려주면 끝나요. 그럼 또 봐요. 그럼 이제 을이 등기하러 왔죠. 을이요. 갑의 정보에 있는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알아왔잖아요. 요거 조회하면은 등기관이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렇게 해도 돼요. 줄 필요 없이 그냥 1년 번호와 비밀번호. 그게 양식이에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신청서 한번 보실래요? 신청서 앞으로 가서. 아까 우리 봤으니까 신청서 어딘가 하면 자, 271페이지. 271. 그 첨부서면 있죠. 첨부서면란. 그 위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 쓰여 있어요. 성명 2대백 쓰여 있죠. 1년 번호 딱 적었죠. 1년 번호 몇 자리? 12자리고. 비밀번호 적어놨죠?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굳이 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이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인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